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려 시대 이제 마무리 문제풀이 진행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앞선 페이지에서 앞선 강의에서 사회, 경제, 문화 파트 좀 정리했었죠. 그 문제 8문제씩 16문제 좀 묶어가지고 정리해 본 다음에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조선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론에서 정리했었던 사회, 경제, 문화 파트인데요. 개념을 적용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토지제도 해당하는 거 설명 옳은 거 찾아볼 건데 이거 3점짜리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복잡한 그 전시과 제도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가와 나가 어떤 토지제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전시과를 다시 개정했대요. 다시 개정했다는 건 한 번 개정을 했는데 또 했다는 거죠. 우리 그 고려 시대에 나오는 토지 제도에서 전시과라는 독특한 그 토지 제도가 있는데 이 전시과를 처음에 실시한 거를 시정 전시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개정을 한번 하는 거를 개정 전시과라고 해요. 이거를 또 개정하는 거를 경정 전시과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개선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는 건데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시 개정했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 경정전시과에 해당하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문종 때 경정전시과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전지와 시지와 이거를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나를 한번 볼게요. 가는 전시과 중에서도 지금 경정전시과고 나를 보면 공양왕 3년에 이제 고려 거의 끝부분 들어오는 공양왕 3년에 도평의사서에서 글을 올려서 과전의 지급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이거 과전법이죠. 이건 과전법이네요. 고려 왕조가 나중에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대수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진사대부들과 그 왕실, 국가의 창고를 한번 채워놓고 이 신진사대부들도 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로 재창을 들어가는 건데 그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토지 제도를 이제 제대로 만드는 거였죠. 그때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이 물밑 작업을 전부 다 끝내는 건데 자, 첫 번째 이거는 경정전시과고 이 나라고 하는 게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가, 나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맞는 설명 지금 골라보겠습니다. 가, 이 가를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하였다. 조준과 같은 이 신진 사대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건의해가지고 과전법 만들었죠. 이거는 가가 아니고 나에 대한 설명이네요. 2번,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우리가 토지제도의 중심은 이 토지제도에 이 토지를 너가 주인이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일종의 토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걸 수조권이라고 하고요. 관등하고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는 거는 맨 처음에 했었던 시정전시과예요. 시정전시과. 근데 인품이라고 하는 상당히 애매한 이게 뭐 정말 이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 이게 아니고 뭐 집안의 문제도 있겠고 뭔가 주관적인 특징이 조금 다소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인품이라고 치고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계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맨 처음에 실시했었던 시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요거는 경정전시과 내용이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시정전시과 설명이고 자, 3번.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가 초반에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한 건 맞는데 이건 전시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거라서 전시과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관련이 없고 과전법하고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와 나 둘 다에 어디에도 지금 해당되지는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나를 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과전법을 실시는 했는데 갑자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경기 지역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4번이 맞는 걸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4번. 자, 5번 가와 나 동시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설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수조권 이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요런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그래서 갖고 있으면 상당한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신라 시대 때 또 통일신라 시대 때 그때 노급이랑 그리고 시급이란 이름으로 주어졌던 땅이 있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 귀족들의 힘이 엄청 세지고 경제 기반이 다져지기 때문에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을 때 노급을 폐지하거나 이런 거를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문왕에 했었던 노급 폐지라든지 그러다 왕권이 약화되면 다시 노급이 부활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물리적인 경제적인 수조건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할당된 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노동력을 인적 자원을 징발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 돌담을 쌓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유사시에는 병력으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줬던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고려 시대가 아니고 이거는 신라, 통일신라 시대 노급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설명이 아니다라고 틀린 설명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번에 4번입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토지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개정된 토지 제도에 대해 들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의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 이거 전시과잖아요. 근데 처음에 실시한 전시과에서 인품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빼버리는 이거 개정 전시과죠. 그러면 전시과라고 하는 특이한 토지제도 유지했던 거 이거 고려 시대의 관리들의 대화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려 시대라는 걸 찾고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을 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독점적인 도매 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 조선시대 후반.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동시전, 지증왕이 설치한 거. 국가주도로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이게 고려시대 때 숙종이 주전도감 설치하고 하는 거였잖아요. 4번이 맞는 걸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를 시행하는 거는 요거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후반부의 일이죠. 이번에도 4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옮겨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무슨 국가인지를 예를 보고 파악을 하라고 먼저 문제를 내는 거겠죠.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위에 안 써 있잖아요. 한번 사료 한번 볼게요. 명주의 정해현에서 순풍을 만나 3일이면 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시 5일이면 흑산도에 도달해서 그 경계에 들어간다. 쭉 가니까 힌트 나옵니다. 예성강. 예성강에 이르고 연안에 닿는데 병란정이라는 객관이 있다. 예성강과 병란이라는 글자에서 병란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성강 하구에 병란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있었던 국가는 고려잖아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조금 이렇게 띄워가지고 만드는 곡식 창고. 이거는 고구려 거죠. 고구려, 좀 예전께 나오네요. 고구려 거.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거 맞네요. 조금 고액권 화폐로 은 덩어리죠. 약간 이렇게 표주박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로 은병을 주조를 했었어요. 한반도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한 거는 신라 지증왕 때 얘기니까 이거 아니고 개해약조가 체결돼서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초반 거.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조선시대인데 후반부 얘기죠. 그래서 고려시대 걸로 2번을 찾아주시면 되고 3번에 2번, 4번 넘어갈게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무슨 국가인지 찾아내는 거 사료 한번 볼게요.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입니다.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석표 중에 하나로 상서호부의 승인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사, 왕사 제도를 두어서 불교를 장려했었던 힌트 있네요. 국사와 왕사 제도를 두고 불교를 장려했던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가와 사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국사, 땡땡국사 땡땡 이런 식으로 외웠던 우리가 승려 이름이 있었죠. 이거 고려입니다. 고려. 대각국사, 의천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자, 고려 시대입니다.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사만통보와 해동통보 등이 발행되었다. 1번의 답이 바로 나오네요. 주전도감에서 이거 주조했었죠. 숙종이, 고려 숙종이.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이거는 발해의 얘기입니다. 발해.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야겠네요. 만상, 송상 이런 거 나오려면.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신라 지증왕 때 얘기고요.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후반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 상황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1번이고요.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면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에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의 경창 등으로 조운하였던 시기의 경제 상황. 이 힌트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창, 조세 이런 모양도 그렇지만 개경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우리는 개경의 경창이라는 거에서 개경이 수도였던 시절에 고려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고려시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거냐면 통일 신라 시대의 신문왕이 하는 거죠. 신문왕.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거 조선시대 후반이에요.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는 것도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의 후반이죠.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하는 거 이것도 조선시대 얘기고요.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하는 게 고려시대의 특징이죠. 5번에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 자 6번 내려갈게요. 6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망이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가야사를 습격함. 망이, 망소이 나옵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있었죠. 이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 사람들이었죠. 공주 명학소에 있었던 고려시대에 있었던 반란 중에 하나인데 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착취와 이런 차별 대우에 견디지 못하고 일으켰었던 거죠.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 명학소를 이 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는데 자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중에서도 이제 무신 정권 시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주 명학소에 일어났었던 자 고려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첩의 자식들이죠. 첩의 아들들. 서울의 통청운동은 이거 조선시대에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조선시대 고려 아닙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원종과 애노의 난, 사벌주라는 행정구역 명칭.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진성여왕 때죠.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이 되는 거 조선시대 넘어와야 돼요.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을 하는 시점에 요게 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예라는 데에서 했었던 특징이니까 없고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이거하고 완전 연결되기도 하죠. 명학소, 향소, 부곡이 있는데 특히나 이 소의 주민들은 물건을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이거를 바치는 것만 하고 이걸 내가 사서로에 팔거나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단 얘기죠. 자,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모습 고려 거 6번에 5번이에요. 자, 올라가서 7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시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명하였다. 도성안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전염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치료하고 블라블라 나옵니다. 구제도감. 이 구제도감이라는 데에서 고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구제도감은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설치되는 약간 지금 재난대책본부 같은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었던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중서성에서 아래였다. 지난해 관내 서도의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창과 공희의 곡식을 내어서 경작을 원조하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의창을 열어서 진휼하십시오. 이거 전부 다 고려시대에 나오는 사회 구휼 시책 중에 하나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유랑민을 구휼하는 활인설을 두었다. 이거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하는 거는 고구려의 을파소가 하는 거죠. 이거 고구려 거. 물론 이거의 모티브를 삼아서 의창이나 처음에 흑창을 열었던 거는 맞아요.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였다. 요거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고려시대 나오는 건 향약 구급방이죠. 이름이 조금 달라요.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촬료를 간행해서 보급하였다. 조선시대고요. 조선시대 명종 때 일입니다. 그때 크게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5번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를 운영하였다. 네, 요게 고려시대 사회 시책입니다. 정답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8번. 가시대 정책으로 옳은 거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볼게요. 구제도감. 무슨 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로 전염병 퇴치, 병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백성을 구호했다. 자, 이거 방금 위에 나왔던 사료랑 똑같은 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제도감. 고려란 말이죠. 땡땡 도감 나오면 대체로 고려시대죠. 한번 찾아볼게요.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촬료를 간행하였다. 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명종 때니까 기억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개경의 국립의료기관이었던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니은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호조에서 정한 사창절목에 따라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 때 하는 거죠. 아니네요. 디귿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고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재위보를 운영하였다. 방금 위에도 나왔던 건데 리을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4번이에요. 네, 이제 문화사 파트 문제 8개 한번 볼게요.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람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려 말 사문 중에 한 사람인 모근의 초상화다. 이곡의 아들인 그는 이씨겠죠? 모근이라고 하는 이 호를 기억한다면 모근 땡땡이라고 바로 알 텐데 자, 여기 보니까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실제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은 이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줄게요. 이 문제가 3점이었던 것은 이거를 이색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안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 정보를 잘 노출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 인물로 이색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몽주나 정도전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어렵게 표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술한 거는 이색이 아니고 이거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망건당에서 공부했었던 이재현이 하는 겁니다. 이재현, 이거는 이재현. 왕명에 의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거 김부식이죠. 김부식, 인종 때 김부식. 문헌공도를 설립해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이거는 최충이네요. 최충. 불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이거는 진울입니다. 진울.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서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청거하였다. 그래서 밑에 성리학자를 육성하고 키워내는 일을 하죠. 이게 이색이 했었던 활동입니다.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 이색이라는 인물이 아예 처음 보는 인물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 5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했었던 시기에 위축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이 고려시대 때 사학이 너무 융성을 해서 관학 진흥책을 하죠. 숙종이 서적포라는 걸 둬가지고 출판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국자감에 예종이 전문 강자였던 칠제라고 하는 걸 개설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독서 상품가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 통일신라 때 원상왕이 하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사액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왕이 현판을 내려준 걸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여기 고려시대의 관학진흥책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중등교육기관으로 자부학당을 설립하는 거 조선시대고요. 양현고를 설치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했어요. 이거가 정답이 되겠네요. 국자감의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했었던 예종이 같이 하는 활동이 바로 이 양현고의 설치입니다. 초계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을 재교육했다. 이거 조선시대에 정조가 했었던 인재 육성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번 찾았고 자 3번 볼게요.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고려시대 후반이고요. 건국 영웅의 일대기, 힌트 나오네요.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저술한 장편의 서사시다.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다. 이규보의 문집이래요. 자, 왕 탄생 이전의 역사, 유리왕의 즉위 과정. 그렇다면 이 건국 영웅은 고구려의 주몽이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동명왕편이겠네요. 자,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그쵸? 고구려 세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이 돼 있겠죠. 1번이 바로 답인데 오답 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이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발해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이 되는 거는 조선의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임금이 승하를 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런 자료를 모아다가 실록청을 세워서 여기에서 편찬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실록이고요.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된 거는 제왕운기하고 삼국유사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입니다. 네,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로 승려 이련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 이거를 저술을 했다. 이거는 삼국유사가 되겠죠. 네,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는 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편년체입니다. 아니에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지요. 나오죠. 당군 얘기가 나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조선에.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된 거는 각훈이라는 사람이 해동고승전이라는 책을 지은 게 있죠.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된 거는 이규보가 지었던 동명왕편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설명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문종의 아들로 불법을 구하러 송에 유학하였다. 자, 문종의 아들 힌트 1번. 왕자래요, 왕자. 사실은 이게 워낙에 유명한 초상화기도 해서 보자마자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귀국한 후에 흥왕사에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송, 거란,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책을 다 수집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 네, 이 사람 의천이죠, 의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골라볼게요. 국정사의 주지가 되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그쵸? 그리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 통합해서 불교 통합운동을 하기는 합니다. 1번이 답인데 나머지 볼게요.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는 거는 의천이 아니고 진울이에요. 진울. 이 사람은 진울.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거는 진울의 제자였던 이거 해심이 하는 거죠. 해심. 여러분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할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름 한번 써보세요.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한 거는 이련이 하는 거죠. 이거는 승려 이련이 하는 거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추국전을 남겼다. 이거 해초잖아요. 그렇죠? 승려들이 막 여러 명이기는 한데 업적이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1번 의천에 대한 내용 골랐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인물탐구 고려시대고요. 불교계 개혁에 앞장섰다는 힌트 나오네요. 8살에 승려가 되어서 25살에 승과에 급제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선종 중심의 승려였음에도 교종을 포용을 했고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입니다. 보조국사 땡땡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기 힌트 나머지 하나 보니까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펼쳤다.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네,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 점수를 주장했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도노점수, 정해쌍수 같은 거 주장했었죠.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거는 이 의천이 하는 겁니다. 이건 의천.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서를 제창하는 거는 해심이 하는 거죠. 해심.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는 거 각훈이 하는 겁니다. 각훈. 각훈이라는 승려가 하는 거고 보현 시번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거는 균여라고 하는 승려가 하는 거죠. 균여. 자, 1번으로 이 진울에 대한 설명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1번이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대요. 힌트. 예산군에 있는 이 건물은 맛배지붕의 주심포 양식입니다. 건물 보수 중 묵서명이 발견되면서 충렬왕 34년이라는 정확한 건립 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국보고요. 충남 예산군에 있대요. 사실은 충남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충남 예산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충남 예산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는 거고 지금 경상북도니 뭐니 이런 데 흩어져 있어요. 여기는 보은에 있는 거고요. 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지역과 사찰의 이름이 일치가 되면은 사실은 사진은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사진은 어쩌다가 힌트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지역과 이 사찰의 이름이 서로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에 1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밑줄근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나전합입니다. 고려시대 거예요. 고려시대. 고려에서 온 송에 사신 서궁이 솜씨가 세밀하여 귀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블라블라블라. 고려시대 거네요. 고려시대. 자, 그러면 고려시대 문화유산 아닌 거 지금 고르라고 하는 거네요. 골라볼게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급문 정병. 이 버드나무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요건데 은입사 청동병 중에 은입사 정병은 대표적인 고려시대 문화유산입니다. 입사기법 상당히 발전했었죠?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고려시대 겁니다. 사실은 부석사라는 것 때문에 의상이랑 연결해가지고 신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찰이 세워지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불상이나 탑은 시대를 교차해서 다른 시기께 들어갈 수 있어요. 사찰이 고려시대 만들어진 사찰이 고려시대 쓰이고 조선시대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고려청자 당연히 이거는 고려 거고요. 월정사 8강 9층 석탑 이렇게 다각 다층탑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월정사의 요 탑이랑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인 또 고려시대의 다각 다층 석탑이기도 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거 조선시대 거예요. 이 보은에 있는 거고 요거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조 탑입니다. 5층짜리 탑이고요. 조선시대 거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고 목탑의 형식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아마 가장 많은 오답을 생성했을 게 2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크게 잘 안 보니까. 그래서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이 부석사면은 의상이니까 이거 통일신라나 신라시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런 시대가 왔다 갔다 교차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시대별 대표 문화유산이 뭐뭐뭐가 있는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불상이랑 탑이랑 그리고 이제 사찰이죠. 요거 세 개는 기본적인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요거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만이라도 한번 정리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번에 5번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고려시대 거 경제, 사회, 문화사 파트 정리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시대를 바꿔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시대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